게임의 핵심을 알아보기 전에 가문보드를 살펴봐야 됩니다. 더비셔에는 풀 확장 기준 6개 가문이 있어요. 혹시 지금 보이는 가문보드의 차이점 보이시나요? 각 가문의 문양이 다른 건 당연하겠지만 보드에 그려진 그림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맞아요. obsession은 가문별 특징을 가진 시작 비대칭 게임입니다. 지금 보이는 가문은 이 동네에서 가장 점잖은 캐번디쉬 가문이에요. 다른 가문보다 조금 더 명성이 높은 가문이죠. 그리고 삼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돈이 많은 폰손비 가문이 있고요. 내가 돈이 없지 방이 없냐? 더비셔에서 가장 땅 부자인 웨섹스 가문 등 가문별로 명성, 돈, 가족, 하인, 건물 등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작 비대칭 요소로 인해서 초반 테크가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밸런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맞는 편이에요. 본격적으로 가문 보드를 살펴보죠. 각 가문 보드는 이렇게 가문 문양이 위쪽 중앙에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는 4차례 진행 순서와 명성 트랙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행사 칸이 있고요. 보드 하단에는 하인들이 위치하는 칸과 저택의 장소별 카테고리가 색깔로 표시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가문 보드에서 행사를 기획하고 명성을 높이며 저택과 고용인을 관리합니다. 가문 보드가 풍성해질수록 가문은 번성하고 점수도 올라갈 거예요. 오른쪽 위 명성 트랙을 볼까요? 명성 트랙의 가운데는 명성 토큰이, 그 주변에는 트랙과 마커가 있습니다. 명성은 1에서 시작해서 짧은 게임 기준 7이 최대치고요. 긴 게임 기준 9가 최대치입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명성은 오진법으로 오릅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명성 토큰이 1, 마커가 3에 있다고 할게요. 게임 중에 명성을 얻게 되면 이 원의 트랙에서 한 칸씩 전진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 1.5가 넘어가는 순간이 되면 가운데 토큰을 다음 숫자로 뒤집고 명성 트랙은 1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이 오진법이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 명성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앞으로 더비셔에서 주최할 모든 행사와 참여하는 손님들은 이 명성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명성이 낮으면 행사도 쥐꼬리만한 작은 모임밖에 열지 못하고요. 참여하는 손님도 어제 만난 사람, 그저께 만난 아저씨, 혹은 가족들끼리만 참여하게 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이 가문의 명성이 오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도 부끄러움이 없고요. 오히려 고위급 인사들이 먼저 와서 기웃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수에 있어서도 명성은 최대치로 만들었을 때 게임 종료 시에 점수가 무려 28점입니다. 긴 게임의 경우는 45점이에요. 이 게임의 제 평균 점수가 짧은 게임 기준 130점이니까요. 28점은 진짜 높은 점수예요. 각 가문은 5명의 기본 하인을 데리고 있습니다. 남성 관리인, 여성 관리인, 메이드, 발렛, 풋맨 5명이에요. 우선 이 키가 큰 2명은 안팎으로 집을 관리하는 충성스러운 관리인입니다. 남성 관리인은 우리 가족이 주축이 되는 행사를 준비하고요. 여성 관리인은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사교 행사를 열어요. 하얀색 풋맨은 많은 행사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일꾼이고 발렛과 메이드는 각각 남성과 여성의 시중을 듭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는 5명의 하인을 데리고 있지만 게임이 진행되면서 최소 2명 이상의 하인들을 추가 고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외에도 확장을 포함하여 여러 하인들이 있습니다. 하인들을 잘 활용하면 행사를 열기에도 편하고요. 행사를 연 뒤에도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계산해서 고용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이 게임의 가장 재밌는 부분인 손님 카드, 젠트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obsession이 긱순이 85위가 되기까지 젠트리가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테라포밍 마스나 마라카이보 등 카드를 사용하는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플레이해본 게임들 중 카드가 재밌는 게임으로는 obsession이 1등이에요. 젠트리 카드는 재미뿐만 아니라 전략과 전술을 끄집어내는 요소까지 있어서 정말 최고입니다. 그렇다면 젠트리란 무엇이냐? 찾아보면 가문이 좋은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해요. 하지만 obsession 속에서는 각 가문의 가족들과 페어차일드 가문을 포함해서 모든 카드 속 캐릭터들을 젠트리라고 불러요. 이 게임에는 다양한 사연을 지닌 많은 젠트리들이 등장합니다. 극빈자, 페리스 힐튼 같은 상속녀, 공작 부인과 치사한 사람까지. 여러분은 이 수많은 캐릭터들을 반갑게 맞이하거나 툴툴거리며 저택에 모시게 될 겁니다. 혹은 내쫓게 될 수도 있죠.
카드를 자세히 볼까요? 카드는 상단, 중앙, 하단까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왼쪽 위에는 이 젠틀의 급이라고 할까요? 명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게임의 주인공인 가족이나 페어차일드의 경우 가문의 문장이 그려져 있어요. 그 아래에는 꽃 표시가 있는데요. 이 꽃에 하나가 표시되어 있으면 캐주얼, 두 개가 표시되어 있으면 프레스티지입니다. 캐주얼은 동네에서 자주 보는 익숙한 사람들 혹은 우리 집안과 크게 격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프레스티지 젠트리는 고위급 귀족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오른쪽 옆으로 가면 월계관으로 둘러싸인 숫자가 있는데요. 바로 게임 끝나고 계산하는 점수입니다. 당연히 캐주얼에 비해 프레스티지 점수가 높습니다. 카드 아래 왼쪽은 이 젠트리가 행사를 참여했을 때 필요로 하는 하인입니다. 하인을 필요로 하지 않은 자주적인 손님들도 있지만 보통 남성들은 초록색 발렛, 여성은 보라색 메이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하단 오른쪽은 행사가 끝난 뒤 이 손님이 우리 가문에게 주는 보상이 적혀 있어요. 돈이나 명성을 올려주기도 하고 인맥이 넓은 사람은 젠트리를 추가로 데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젠트리가 호의적인 건 아니에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나의 재산이나 명성을 깎아내리거나 게임 종료 후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달갑지 않은 젠트리도 있습니다. 카드 중앙을 볼까요? 이 캐릭터의 직업이나 사회적 위치, 간단한 소개가 적혀 있는데 이걸 살펴보면 이 캐릭터가 주는 보상이 연관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극빈자는 가난하다 보니 돈 봉투를 건네주면서 행사에 참여시켜야 되고요. 상속녀들은 돈이 많지만 경박하기 짝이 없어서 데리고 있으면 우리 가문 명성에 금이 갑니다. 이렇게 젠트리의 플레이버 텍스트를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보니 플레이하다 보면 게임 몰입도가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테마 게임으로서의 ob세션을 제대로 즐기려면 젠트리 구경은 필수예요. 더비셔의 여러 건물 타일들을 알아봅시다. 건물은 행사를 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선택하는 요소입니다. 좋은 건물일수록 효율과 점수가 높습니다. 건물 타일은 모두 5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장소 카테고리를 의미해요. 타일의 왼쪽 위에는 이 건물의 이름과 열리는 행사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행사를 준비하는 하인과 행사에 참여하는 손님 수, 즉 내 핸드에서 내려놓는 인물 카드 수가 적혀 있습니다. 그 옆에는 행사가 끝나고 얻는 보상이 적혀 있기도 해요. 타일 아래쪽에는 장소 카테고리와 큰 숫자가 보일 텐데요. 이 숫자는 행사를 열기 위한 우리 가문의 최소 명성 조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 가문의 명성이 이 숫자보다 작다면 이 행사는 열 수 없어요. 가혹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월계관에 둘러싸인 작은 숫자는 건물 점수입니다. 이 점수는 게임이 끝났을 때 계산하는데 세상에 마이너스네요. 뭔 게임이 이러냐 싶으실 텐데 타일의 뒷면을 살펴볼게요. 뒷면은 장미 문양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또 점수가 올라가 있네요. 즉 타일을 한번 사용해서 뒷면으로 뒤집으면 점수를 더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중앙의 정보를 비교하면 손님과 보상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각 가문들은 정말 딱 먹고 살기 위한 필수적인 건물 타일들만 가지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가문보드 하단에는 5색깔의 장소 카테고리가 있는데 바로 에센셜, 서비스, 이스테이트, 프레스티지, 스포팅입니다. 우리는 이 카테고리별 타일을 하나씩만 가지고 시작하게 돼요. 각 장소 카테고리별 특징을 살펴볼게요. 에센셜 공간은 대저택에 없으면 안 되는 핵심 공간입니다. 예를 들면 식당이나 도서관, 응접실 등이에요. 이 에센셜 공간은 하인 중에서도 충성스러운 두 관리인이 주로 행사를 준비합니다. 핵심 공간들이 많아질수록 여러 손님들을 초대할 수 있어요. 서비스 공간은 하인들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각 하인들은 하루 일정을 준비하기도 식료품을 채워놓기도 합니다. 서비스 공간은 행사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패시브로서 기능하는데 조건이 맞을 때 활성화됩니다. 이스테이트 공간은 팔각정이나 정원처럼 부동산 가치가 높은 장소예요. 인스타 좋아요 각이 나오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공간에서 행사를 즐긴 손님들은 꽤 마음에 든다며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프레스티지 공간은 끼견실, 명상관, 갤러리 등 손님들이 우아하고 기품있게 시간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저택 내 이런 공간이 많아질수록 우리 가문의 품격이 올라가며 명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스포팅 공간은 야외 스포츠 활동을 하는 공간입니다. 볼링을 치거나 사냥, 크리켓, 당구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죠. 가끔은 내기를 하고 돈을 벌어올 수도 있겠네요. 게임을 시작할 때는 가문의 명성이 낮은 만큼 지금 보이는 기본 장소들에서 행사를 열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명성, 하인, 젠트리, 건물이 유기적으로 엮이는 행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라운드마다 딱 한 번의 행사를 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문보드 아래쪽에 있는 건물 타일들을 살펴볼게요. 그리고 우리 가문의 명성 이하의 타일을 고릅니다. 두 번째, 행사를 준비할 하인을 그 타일에 올려놓습니다. 세 번째, 행사에 참여할 젠트리를 핸드에서 골라서 내립니다. 이때도 이 젠트리의 명성과 우리 가문을 비교하는데 가문의 명성 이하의 젠트리만 참여 가능합니다. 또 어떤 타일들은 젠트리 내에서도 가족만 혹은 여성 몇 명, 남성 몇 명 등 조건이 제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건에 맞추어 카드를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고른 젠트리가 특정 하인을 필요로 한다면 그 하인도 배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문의 명성을 기준으로 건물, 젠트리, 하인을 모두 준비하면 행사가 성공적으로 열리고요. 그 뒤에는 타일과 젠트리 카드에 적힌 보상을 받습니다. 자, 행사까지 알아보니 게임 진행에 대한 감이 오시나요? 행사를 열기 위해서는 명성을 올려야 되고 보상을 잘 얻으려면 건물 타일과 젠트리도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행사 준비와 젠트리 접대를 위해서는 하인들도 역할에 맞게 준비시켜야 됩니다.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돼서 뇌에서 연기가 풀풀 나게 되지만 전략적으로 행사를 미리 준비해서 성공리에 마치고 나면 꽤 배부른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업세션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드디어 게임 세팅과 진행 규칙을 소개하게 되겠습니다.